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들과 같이 수험 생활을 했고, 이번에 이제 지금 변호사가 되어서 지금 법무법인 가우에서 현재 일하고 있는 전종민 변호사라고 합니다. 제가 앞선 변호사 시험의 공부법 같은 경우에는 앞선 그 강사분들께서 잘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릴 거는 크게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단지 이제 제가 로스쿨 3년과 변호사 시험을 준비해서 변호사가 되면서 이렇게 공부를 했으면 내가 더 높은 점수 혹은 더 편하거나 아니면 좀 더 강박을 갖지 않고 시험을 준비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점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지금 서 있습니다. 전 처음에 이제 변호사를 되겠다 해서 로스쿨을 준비할 때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일단은 합격률이 50% 정도 되니까 굳이 고시 정도의 난이도는 아닐 것 같다. 그리고 학교에서 일단 3년 동안 날 가르쳐 주니까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좀 어쩌면 좀 편하게 준비했는데 생각해보면 그게 전혀 아니더라고요. 3년 동안 공부를 해보니까 일단은 시험 공부해야 되는 그 분량이 너무나도 많았고, 그리고 변호사 시험이 5일 동안 보게 되는데, 물론 이제 3일차는 대휴식 기간이라고 해서 쉬지만 사실상 쉬는 게 없습니다. 그날도 이제 그 다음 시험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하고, 워낙 로스쿨에 입학하신 분들이 워낙 이제 지적 능력이라든지 워낙 뛰어나신 분들이어가지고 그들 중에서 내가 50% 안에 들어 살아남는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었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3년 동안 정말 많은 어쩌면 좀 많이 힘들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어떤 걸 느꼈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처음에 이제 로스쿨에 입학을 하시면 일부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자리에 서점같이 책을 정말 많이 사두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런 분들이 나중에 3년 뒤에 보시면 한 반절 정도는 버리시더라고요. 그냥 한 번 내진 한 번도 못 보고 이제 버리시는 분들이 많고, 오히려 합격을 좀 하시는 분들은 한 권의 책을 가지고 정말 옆에 손때가 탈 정도로 오래 보시는 분들이 합격을 훨씬 더 많이 하시고, 그분들을 보면 최소 기본서는 5회독 이상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편하게 합격을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워낙 입학할 때부터 그 분량이 많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요약서나 쟁점서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으셨고, 저도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했는데, 변호사 시험이라는 게 정말 전형적인 문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쟁점에서 나오는 게 최소 한 문제 이상씩은 있는데, 요약서나 쟁점서로 공부를 하시면은 그 문제를 정말 백지를 내서 떨어져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힘들더라도 처음 이제 입학하시는 분들은 기본서로 공부를 하는 게 맞다라는 게 이제 저뿐만 아니라 다른 합격생들 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근데 이 법학 공부는 예습보다는 복습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찌 보면 이 법학 공부라는 게, 법학이라는 거 학습 자체가 휘발성이 강한 학문이어서 내가 이 책을 덮고 며칠, 빠르면 몇 시간 내에 내가 무엇을 공부를 했는지를 복기하기가 정말 쉽지 않을 정도로 정말 제 머릿속에서 그냥 순식간에 날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예습보다는 복습을 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처음 이제 저희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까지 오면서 이해를 하면 암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제 저희가 설명을 많이 들었는데, 법학은 모든 걸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양이 너무 많기도 하고, 저희가 이제 법학이라는 건 어찌 보면 사람과 사람들 간의 관계인데, 저희가 아직 20대, 30대밖에 안 돼서 그 모든 상황들을 저희가 다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상황을 글로만 이해한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이어서 반드시 암기가 선행돼야 되고, 내가 정말 모든 내용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모르면 그냥 그 자리에서 암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게 분량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눈으로만 읽으시는 분이 계세요. 눈으로 읽으시는 분이 계시면 그거는 나중에 이제 저희가 이 변호사 시험은 쓰는 시험이거든요. 내가 알아도
내가 알고 있다라는 것을 그 채점자한테 이해를 글로 이해시키지 못하면 떨어지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겪으실지 어찌는 모르겠는데 시험지를 받으면 아는데 못 쓰는 경우가 생겨요. 내가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백지로 내는 경우가 아마 저도 한 번은 있었던 것 같아요. 1학년 1학기 때쯤에 한 번은 제가 백지로 냈었던 경험이 있고, 다른 분들도 진짜 백지로 내고, 심지어 변호사 시험에서도 백지로 내는 분들도 많으세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한 번, 5번 이제 눈으로 읽는 것보다 한 번은 최소 손으로 써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법전을 활용할 수 있으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 아까 보니까 뭐 법학 전공하신 분들이 없다라고, 한 분 빼고는 없다라고 들으셨는데, 사실 법전을 로스쿨 준비하기 전에 보신 분들이 얼마나 계실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그리고 법전도 정말 깨알만해서 이게 언제 사용되는 거지? 조차도 약간 궁금할 정도인데, 로스쿨에 입학하시면 그 기본서에 지금 법전이 다 법의 그 조문들이 다 적혀 있어서 법전을 이렇게 습관적으로 안 찾아본 분이 계시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게 책에 나와 있어도 시험 볼 때 이걸 기억할 수가 없어요. 그 내용을 기억할 수 없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법정에서 찾아야 되는 순간이 분명히 옵니다. 중간이든 기말고사든 그리고 변호사 시험에서든. 그래서 반드시 이제 법전을 써야 되고, 이게 좀 굉장히 어려운 말이긴 한데 3년 동안 최소 하루에 수업 시간을 빼고 6시간은 순수하게 공부를 해야 붙는 것 같아요. 그 이하로 공부를 하면 사실 합격을 기대하기가 상당히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최소 6시간은 공부를 하고, 정말 이제 뭐 주변에서 로클럭이나 검사가 되시는 분들을 보면 7시에서 11시까지 항상 계셨던 것 같아요. 그 분들은 더 이제 점수라든지 뭐 검사나 뭐 로클럭이 되시고, 그리고 이제 특히 법학 공부는 분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다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다 공부할 수 없기 때문에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을 버리고 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거를 저희 혼자 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특히 저도 이제 비법 학사였고, 비법 학사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법학 공부를 처음 하다 보니까 뭐가 중요한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 학교에서의 교수님이시라든지 아니면은 그 강사분한테 이제 아마 그걸 조절을 하는 방법을 배우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방학이 진짜 중요합니다. 방학이 로스쿨의 학기 중에서는 아까 뭐 말씀하신 분도 계셨던 것 같은데, 학기 중에서는 정말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정말 선배 아주 후배들과 뭐 약간 좀 교류하는 행사도 있고, 뭐 운동이라든지 술자리라든지 뭐 각종 학교 생활이 있기 때문에 쉽게 공부를 할 시간이 나오지도 않고, 몸도 너무 피곤해서 4시간, 내가 6시간 앉아있다고는 하지만 과연 6시간 내가 충실하게 공부를 했나에 보면은 대부분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방학 때 정말 많이 공부를 해서 그 방학에 내가 그 다음 학기에 있는 것을 다 본다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기본서를 다음 학기에 볼 분량에서 60% 이상은 봐야 하고, 보지 않으면 그 다음 학기는 정말 고통스러운 학기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정말 그때 방학을 잘 못 보내서 휴학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생각보다. 왜냐하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이제 휘발성이 강한 학문이다 보니까 방학 때는 그 전학기 복습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박승수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부터 3개월이 진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어찌 보면 이제 지금의 이 순간, 운동선수라고 하면 지금 몸을 만드는 기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입학을 하시면 알게 되시겠지만 로스쿨 교수님들이 그렇게 학생들에게 학생 친화적이진 않으세요. 정말 로스쿨 교수님들도 그 한 학기 동안 자기가 맡은 과목의 그 분량을 맞는 게
정상적으로 진행해 나가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루에는 막 진짜 50페이지, 60페이지 그냥 1시간 동안 50페이지, 60페이지 그냥 나가버리시고 마치 이제 저희들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알고 있는 상황에서 진행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고요. 뭐 때로는 그 뭐 실무 출신이 아닌 로스쿨 교수님들께서는 좀 약간 수업 적합하지 않는 수업도 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방학에는 그 학기에 있는 것을 최대한 많이 공부를 해서 그 학기에서 이제 저희가 방학 동안에 얼마나 공부를 했는지를 평가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 지금부터 내일부터 이제 3월까지는 가장 좋은 목표는 민법 전범위를 보시고 형법은 총론까지 보는 게 가장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고요. 이걸 다 챙겨서 보고 오시는 분들은 많지 않았던 것 같고 봤더라도 제대로 이해하고 오신 분은 또 없던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게 좀 불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최소 민법은 총론, 민법과 형법은 총칙과 총론 부분은 다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덜어는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방학 동안에 이제 어떻게 하고 왔냐 물어보면 이제 혼자 기본서를 봤다라고 하셔서 이제 오신 분들이 좀 많으셨는데 그분들이 이제 중간고사를 보면은 백지로 내시더라고요. 왜냐면 기본서만 봤지 어떻게 써야 되는지 뭐가 중요한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마치 소설책처럼 이제 그 기본서를 보고 오신 거나 다름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법학 기본서는 그렇게 보시면은 머리에 남는 게 정말 하나도 없고 그리고 쓸 수도 없습니다. 시험 때 쓸 수도 없기 때문에 그 이해도 못 하고요. 그래서 가장 저는 최선은 어쨌든 강의를 듣는 게 가장 좋고 아무래도 상위권에 계셨던 분들도 대부분 다 강의를 듣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비법학사 분들 중에서 고시를 준비하지 않으셨다면 입문 강의는 저는 반드시 듣기를 추천을 드리고 특히 이제 민법 같은 경우는 분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시작을 하셔야 이번 개학할 때 좀 정말 너무 힘들지 않게 따라가지 않으실까라는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이 로스쿨에서 이제 보통 뭐 저뿐만 아니라 다른 로스쿨 원우들이 가장 준비하는 커리큘럼이 보통 이렇게 되고 이 커리큘럼은 아마 학교에서 보통 나오는 이제 학교 커리큘럼하고 큰 차이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학교에서도 어떤 로스쿨이든지 보통 이렇게 이제 공부가 이루어지고 이제 그래서 아마 학교에서 따라가는 커리큘럼 진도별로 따라가시면은 아마 그 공부 어떤 진도 커리큘럼에 대해서 아마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로스쿨에서 이제 각 학년별로 이제 준비해야 되는 걸 보면은 1학년 1학기 때는 입학하자마자 정말 의욕이 많으신 분들이 계세요. 정말 나는 1학년 내에 진짜 뭐 7법을 다 보고 2학년 때 2학년 개학하자마자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정말 뭐 아침 6시에 일어나셔서 새벽 1시에 집에 가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한 2달 정도 있으면 지쳐서 휴학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찌 보면 이제 로스쿨이 3년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너무 이제 의욕을 부리시면 너무 자기도 힘들고 이제 3년이라는 기간을 버티기 쉽지 않기 때문에 너무 이제 의욕을 부리시면 안 될 것 같고 1학기 때는 이제 보통 이제 기본 3법에서 총론이나 총칙 부분에 대한 학습이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다른 어떤 로스쿨은 이제 그 사례형 시험을 보지 않고 뭐 선택형 시험만 본다는 곳도 있고 뭐 사례형도 약술형으로 본다는 분도 계시는데 일단은 처음에 이제 법률 용어라든지 그 사례형에서 이제 목차 작성 같은 답안 작성 방법 정도는 일단 좀 숙지를 해 두신 다음에 그리고 이제 법전을 내 머리맡에 두고 항상 보는 연습. 그래서 어떤 그 기본서의 그 내용이 나오면 직접 법전을 찾아보는 연습을 이제
하시는 걸 저희가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서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저라면 이제 일단은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기본서를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주변 그 당시 학교에서 이제 그 원우들이 많이 사용하는 기본서를 저는 볼 걸 추천을 드리는데, 그 이유가 이제 그 기본서를 보다 보면은 서로 대화가 되더라고요. 그 내용, 이 기본서를 가지고 이제 그 대화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암기를 하고 이런데 제 머릿속에 남는 데에는 그렇게 하는 게 저한테는 좀 더 효율적이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렇게 추천을 드리고, 2학기 때는 1학기 때 했던 그 민법 수업에 대한 그 내용을 항상 이제 복기를 하시고, 그럼에도 이제 어느 학년이든 민법의 중요성은 뭐 재차 얘기해도 중요하기 때문에 민법을 무조건 이제 중심적으로 학습을 하시고, 대신 이제 형법 강론이라든지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 같은 그 절차법을 이제 공부를 해 두시는 게 아마 가장 전형적인 커리큘럼인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저는 특히 이때 이제 행정법 총론도 같이 공부를 했었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저희 학교에서 이제 총론을 가르쳤었는데, 굳이 이제 절차법까지 하시면은 굳이 이제 총론까지는 공부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2학기 때부터는 사례형을 쓰시는 연습을 정말 본격적으로 하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부터 하지 않으면 사례형은 시험 때까지 쓰는 방법에 대해서 완성을 못 시키시고 시험에 응시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전 들거든요. 왜냐면 사례형 자체가 이제 수험생 입장에서는 굉장히 까다롭고 굉장히 이제 어려운 분야여서 1학년 2학기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답안 작성을 많이 써보셔야 되고, 대신 이제 읽는 것보다는 5번 읽더라도 한 번은 제대로 써보는 생각을 염두에 두시고 이제 2학기 때는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이제 2학년 1학기 때부터가 사실상 이제 모든 법의 내용을 다 봐야 되는 1년 남은 시점이에요. 왜냐하면 3학년 때부터는 본격적인 수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2년 동안 그 7법 플러스 선택법까지 모든 그 기본 내용을 다 이해하셔야 되는데, 2학년 1학기 때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 1학년 2학기 때 했던 그 절차법 플러스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공법을 준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공법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형법이나 민사법처럼 뭐 문제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막상 써서 보면 점수가 제대로 안 나와요. 왜냐하면 어떻게 쓰는지 모르기도 하고 뭘 써야 될지 모르는 게 공법인데, 그래서 2학년 1학기 때는 공법을 쓰는 좀 연습을 해야 되고, 특히 저는 헌법 같은 경우에는 결론을 이끌어내는 논리가 가장 중요하다 생각을 해가지고, 그 헌법재판소 그 결정문이라고 해서 이제 그 원문이 있는데 그거에서 이제 주로 반대 의견을 좀 더 많이 봤던 것 같고, 행정법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행정법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행정기본법, 뭐 행정구제법, 뭐 행정심파법 같이 이제 수개의 법률 하나로 묶어서 이제 행정법이라고 통칭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 문제를 봤을 때 어느 법에서 적용이 되는 것이냐가 이제 행정법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오히려 이제 조문만 찾으면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은 게 행정법이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행정법을 처음 공부할 때 이제 쟁점에 필요한 조문들을 먼저 법전에서 조문들을 찾는 연습을 많이 했었고, 그게 아마 변호사 시험에서도 행정법의 고득점을 받는데 큰 역할을 하지 않았었나 지금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학년 2학기 때는 이제 로스쿨 생활의 이제 반환점이기도 하고, 이때부터 이제 많은 로스쿨 원어들이 좀 많이 지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학년 2학기 때는 이제 웬만한 이제 기본법은 다 보시고 상법과 함께 내가 좀 부족했다라고 생각했던 그 과목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걸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물론 이제 이때는 어느 정도 사례를 쓰는 기술이 좀 터득되어 있어야 3학년 그리고 이제 변호사 시험을 볼 때 좀 수월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2학년 2학기 때는 보통 이제 민사 기록형을 시작을 하세요. 왜냐하면 민사 기록형 같은 경우는 뭐 민사법 자체가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이맘때쯤 이제 민사 기록형을 준비를 하셔서 이제 3학년 때는 본격적으로 이제 기록형 준비를 하시고,
특히 이제 2학년 2학기 때는 선택법을 이제 고민을 하셔서 선택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제 2학년 1학기 때 이제 그 국제법을 선택을 해서 2학년 1학기 때 3학점, 2학년 2학기 때 3학점을 듣고 이제 3학년 때는 일주일에 하루 정도를 선택법을 공부를 했었고, 다른 분들은 이제 환경법이라든지 뭐 국제거래법을 많이 준비를 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각 학교별로 가시면은 이제 많이 준비하는 법과 그리고 열려있는 과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선택을 하시면은 아마 충분히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2학기 때 제가 가장 힘들었던 과목은 상법이었거든요. 특히 이제 상법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법 중에서도 가장 휘발성이 저는 강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이거는 진짜 공부하고 1시간 만에 날아가는 경우도 있었다고 생각할 정도였는데, 특히 이제 어음수표법 같은 경우는 많이 출제가 되지는 않지만 정말 일상생활에서 보기 쉽지 않은 분야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걸 좀 이해하는데 좀 굉장히 좀 힘들었던 기억이 나고, 다른 분들도 뭐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3학년인데 3학년이 어찌 보면 정말 제일 중요한 시점이긴 한데, 적어도 이제 2학년을 마친 겨울방학에는 칠법에 대한 모든 개념 이해가 다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3학년 1학기 때 내가 봤던 기본서라든지 뭐 사례집을 지금 변경하는 건 정말 큰 위험을 안고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3학년 그 이전 겨울방학부터는 진짜 그때부터는 변호사 시험에 올인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 기본서를 또 공부를 하는 건 늦었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선택형 같은 경우는 그 기출 문제집이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2년 동안 최소 3회독 정도는 해야 되고, 사례형은 이보다 조금 더 많이 공부가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록형 같은 경우는 이제 2학년 2학기 때부터 민사 기록을 준비하고 3학년 진입과 동시에 공법, 형사법의 기록형을 준비하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약간 다른 분들 약간 좀 조바심이 있으셔가지고 3학년 이전에 뭐 공법과 형사법 기록형을 봐야 되지 않냐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3학년 때 보셔도 충분히 이것 때문에 떨어질 일은 없다라고 그 전에 이제 물론 공법과 형법이 제대로 공부가 돼 있다는 전제 하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긴 한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선택법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저는 2학년 때 3학점씩을 들어서 공부를 한 상태에서 3학년 때는 일주일에 하루 아니 반나절 정도를 선택법 답안을 작성해 보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기록형하고 사례형은 정말 읽는 것보다 써보는 게 중요하긴 한데, 특히 이제 기록형 같은 경우는 이제 한번 시험을 보면 2시간 정도 시험을 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날마다 써보기에는 사실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힘도 많이 들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정말 내가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진짜 모범 답안을 정말 많이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다못해 목차 구성이라든지 뭐 주요 키워드 정도를 써보는 연습만 하고 뭐 주말 하루 정도만 이제 기록형 문제를 써보시면은 저는 기록형은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채점해 주시는 교수님들도 기록형 같은 경우는 키워드 위주로 많이 보신다고 하시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키워드 정도가 빠지지 않는다면 아마 기록형에서는 뭐 충분히 높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감히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제 3학년 여름방학 때는 이제 최신 판례를 꼭 보셔야 되는 게, 이제 최신 판례는 알면 맞추고 모르면 틀려야 되는 정도의 내용이기 때문에 최신 판례는 꼭 한번 보시고, 그리고 이제 변호사 시험 5일 동안 이제 볼 암기장을 꼭 완성을 시키셔야 돼요. 왜냐면 정말 이것도 이제 사람들이 욕심이 많으셔가지고 암기장을 막 정말 이렇게 두껍게 만드시는 분도 계시는데, 절대 그 5일 동안 절대 못 봅니다. 왜냐면 시험이 7시에 끝나고 다음 시험이 9시까지 입시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남은 시간이 정말 밥 먹고 뭐 해도 5시간이 넘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두껍게 해서 보겠다라고 하는 건 정말 좀 위험한 생각이어서, 저는 이제 사례 암기장, 암기장 같은, 저는 이제 박승수 선생님의 책을 기본서부터 암기장까지 봤기 때문에 그 책을 그냥 사서
저한테 부족한 내용을 암기장에서 그냥 제가 추가를 해서 놨기 때문에 전 굳이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암기장을 만드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게 공부를 했었고, 대신 이제 이 공부보다는 이제 저는 이제 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말 입학을 하시면, 정말 저도 약간 입학을 해서 정말 뿌듯하기도 했었고, 정말 자부심이 넘치기도 했었는데,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이렇게 분위기에 휩쓸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공부와는 크게 관련이 없었던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술자리라든지, 선배와의 대화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었는데, 그거는 지향을 하시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변호사 합격률이 사실상 50%이기 때문에, 같이 수업을 이렇게 들고 있어도 내가 아니면 내 옆에 누군가가 떨어진다는 걸 항상 명심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좀 약간 이런 분위기에 좀 많이 휩쓸리지 않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3년이라는 시간이 생각보다 정말 길지 않아요. 어찌 보면 기본 개념을 완성을 시키는 데는 2년 내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2년 동안 7법 플러스 1의 기본 내용을 다 이해한다는 건 정말 부족한 시간이고요. 그리고 이제 7법을 다 이해했더라도 시험 유형인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 이 세 개를 준비하는 건 또 다른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어찌 보면 수치화해보면 저희는 지금 21개의 과목을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7개법 플러스 유형 3개 곱하기 유형 3개를 하기 때문에 21과목을 지금 준비한 거기 때문에 21과목을 3년 동안 준비한다는 건 정말 빠듯한 시간이고, 그래서 이제 학교 수업 시간을 제외하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6시간은 하셔야 되고, 방학 동안에는 이것보단 2~3배는 더 열심히 하셔야 변호사 시험에 3년 만에 붙으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하지만 이제 혼자 공부하기엔 또 3년이라는 시간도 너무 긴 시간이기도 하고, 혼자 공부를 하다 보면 슬럼프가 누구나 오는데 그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로스쿨에서 이제 그 원호들과 함께 스터디를 조직을 하거나, 아니면 스터디 조직이 좀 불편하시다 하시면 하다못해 그 학원의 강의 커리큘럼을 따라가시는 게 저는 추천을 드리고, 혼자 공부해서 제가 된 분도 계시겠지만 안 되신 분들이 저는 더 많이 봐와서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특히 이제 같이 스터디를 하시면 내가 모르는 부분은 다른 사람이 알 수도 있고, 기억에 많이 남더라고요. 그 내용들이 내가 그때 스터디에서 공부했던 내용들, 토론했던 내용들이 기억에 많이 남아서 나중에 시험이 다가오면 그때 그랬었지라고 해서 기억이 완벽하게 나진 않아도 얼추 써서 그 점수를 받아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요. 또 이제 또 같이 있다 보면 또 선의 경쟁도 되더라고요. 내가 누구는 얼마만큼 했고 누구는 어느 정도까지 돼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저도 열심히 하게 되기 때문에 선의 경쟁의 측면에서도 함께 공부하시는 게 저는 훨씬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공부는 정말 꾸준하게 하셔야 돼요. 처음 이제 입학을 하시면 물론 다들 여기 계시는 분들은 정말 고등학교, 대학교 때까지 공부를 정말 다 잘 하셔가지고 이제 로스쿨에 입학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학업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내가 지적 능력에 대한 자부심이 분명히 있으실 건데, 생각보다 첫 학기, 그 다음 학기까지 내가 원하는 만큼 점수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정말 좀 약간 낙심하는 사람들 정말 많이 봤는데, 근데 우리가 목표하는 것은 이제 중간 기말고사가 아니라 결국은 변호사 시험이니까 그 변호사 시험에라는 초점을 맞추시고 3년 동안 꾸준히 간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어찌 보면 로스쿨 3년을 맞춰야 변호사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게 결국은 적어도 3년은 공부해야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것 때문에 엄청난 공부량이 필요하다는 거니까, 너무나 처음 봤다고 했을 때, 처음 내가 성적표를 받아들였을 때 너무 낙심하시지 않을 걸 바라시고, 그리고 이제 열심히 하려는 의지와 함께 꾸준히 할 수 있다는 습관도 지금부터라도 좀 천천히 준비를 하시는 게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법도 마련을 하셔야 되는데, 술도 좋겠지만 너무 과도한 술은 지양을 하시고, 운동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아니면은 산책이라든지 그런 거를 생각을 해 두셔서 지금부터 이제 3년이라는 로스쿨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너무나 힘들어하지 않으시고 공부를 마치셔서 변호사가 되시기를 제가 기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